자, 오늘은 네 가지 마음 챙김 공부 중 23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뭐 보기 전에 거기에 이제 230페이지에 보면 6가지 감각 장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읽고 보도록 할게요.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의 여기에 비구는 눈을 깨뜨려 안다. 형상을 깨뜨려 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깨뜨려 안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귀를 깨뜨려 안다. 소를 깨뜨려 안다. 코를 깨뜨려 안다. 냄새를 깨뜨려 안다. 혀를 깨뜨려 안다. 맛을 깨뜨려 안다. 깨뜨려 안다는 건 지혜입니다. 파자나띠로 해가지고요. 몸을 깨뜨려 안다. 감촉을 깨뜨려 안다. 만노를 깨뜨려 안다. 이 둘을 조건에 일어난 족쇄도 깨뜨려 안다. 법을 깨뜨려 안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족쇄는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깨뜨려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232페이지인지 보십시오. 자, 눈을 깨뜨려 안다는 것은 눈의 감성을 역할과 특징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는 말이다. 예. 자, 눈의 감성이라는 말은 이게 안건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 눈이라 감각기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얘기 안 됐지만, 자,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색, 깨끗한 색을 의지해서 사물을 본다. 깨끗한 색은 요즘 이제 학자들은 시신경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 어쨌든 이걸 눈을 깨뜨려 안다 하는 눈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이런, 눈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눈이라 하는 건 상오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없으면 눈은 작동 안 한다. 막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자, 현상을 깨뜨려 안다는 것은 업, 마음, 온도, 음식의 내시에서 생긴 밖의 물질을 역할과 특징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깨뜨려 안다는 말이다. 이 현상은 이제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가 4대 요소가 결합되면 형상을 이루어요. 형상을 이루는데 여기에 이제 업에 의해서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의해서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온도에 의해서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도 형상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 DNA는 우리 저기 DNA 있잖아요. 요 DNA는 4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DNA는 이 온도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 음식물의 영향을 받아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기후가 너무 덥느냐 차가우냐에 따라서 DNA가 그 영향을 받아요. 이건 논술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A 그룹하고 B 그룹을 나눠가지고 A 쪽에서는 정기적으로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이고 B 그룹에는 안 좋은 음식, 뭐 화학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비정규적으로 막 음식을 주고 이런 나중에는 요 A 그룹은 1대, 2대, 3대, 4대 가면 막 확 그냥 자손들이 번창하는데 B 그룹은 1대, 2대, 3대부터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손이 끊어져 버죠. 이야기하자. 그 음식이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얘기할 때
전쟁이 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키가 크고 그냥 건강해요. 전쟁 중에 아이를 가져다 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키가 작고 덩치가 작아요. 음식과 환경하고 관계됩니다. 온도라 하는 건 환경하고 관련되는 거하고 관련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생활 습관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거 DNA에 영향을 주는 게 자기가 어떤 업을 짓느냐 그 윤리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선하고 윤리라도 의도를 쓰는 데 따라서 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마을을 조사할 때 그 마을에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DNA를 조사를 해봐요. 현재 좀 살고 있는 분들이 DNA를 조사해 보면 그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 다 그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 DNA라 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 게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 음식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좋은 그 질병을 갖고 있는 DNA의 수치를 이제 작동이 되면 암이 걸려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명상하는 게 제일 좋다. 명상을 해서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러면은 그 안 좋은 그 질병을 갖고 있는 DNA 스위치를 누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상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결국 DNA에게 영향을 주는 게 여기서는 마음, 온도, 음식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DNA에 영향을 주는 것. 근데 여기에서도 논술에도 똑같이 형상을 이루는 건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온도, 음식이에요. 그는 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생활 습관 중에서 안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이게 이제 물질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능경에서 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 이성 간에 너무 그런 걸 밝히면은 이성을 너무 밝힌다. 음욕의 마음을 자꾸 내고 이성을 밝히고 이러면은 그런 행위를 자주 하고 이러면 몸만에 물이 많이 생긴다. 물. 그럼 죽을 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영혼이 그 물을 타고 밑으로 해서 밑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오줌구멍이나 똥구멍을 빠져나간다. 그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 내도록 주색 잡기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물질이 생긴, 물이라한 물질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 마음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물질을 만드는 마음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화를 내면 열이라 하는 거 막, 이렇게. 탐욕을 부리도 몸에 열을 막 발생시키고. 그 열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막 슬프고 이런 몸이 착착착착 깔아놓으면서 허구 요소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생기고 몸이 굳어진다. 자아관념이 강해지면 또 굳어진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온도는 지금 현재 이게 온도 확 내려가면 얼음이 얼어버려요. 온도에 의해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은 음식을 소화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현상을 깨뜨려 본다고 하는 건 이 현상도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생긴다. 물질이
이렇게. 그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다 이런 물질에서 생긴 것이다. 그걸 깨뜨려 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족쇄도 깨뜨려 안다. 자, 눈하고 형상은 뭡니까? 하나 짝을 이루. 눈과 이런 현상과 서로 인연을 맺는 거죠. 내가 이 사물을 딱 보듯이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 족쇄가 일어난다. 번뇌가 일어난다. 족쇄는. 번뇌가 일어나는데 10가지를 들었어요. 눈과 형상에는 이 둘을 반전해서 감각적 욕망의 족쇄가 일어나요. 감각적 욕망을 아시죠? 이거는 이제 남녀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오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머리를 깎아버리고 안 좋은 옷을 이런 게 입는 거는 그런 것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나이 든 사람은 그럼 잘 없는데 젊은 청년이 이쁜 여자를 보면은 바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처녀도 보면 준수한 남자를 보게 되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일어난다 하면 눈과 눈의 대상 현상이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각적 욕망, 족쇄라 하는 말. 그게 족쇄가 된다. 족쇄가 돼가 요즘 말하면 결혼을 하는 거,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거 족쇄가 되는 거예요. 애 놓고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건 뭔가 하면 감각적 욕망의 족쇄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 산다. 이게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출가자는 그 벗어났잖아요. 두 번째 저기가 뭐냐면 저기의 족쇄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딱 멀리서 딱 보잖아. 자기가 안 좋다 싶은 사람 딱 보면 착 피해버려요. 누군가 그 대상이잖아. 서로 인연이 되면 세 번째 일어나는 게 저 나쁜 놈하고 고개를 착 돌리는 이 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적이는 뭐냐면 자만의 족쇄예요. 자만의 족쇄는 뭔가 하면 착 보고 지까지 이렇게 뭐 잘났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나보다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만 자기를 높이는 걸 한없이 높이는 거야.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만이 좀 알로 보고 이런 게 이제 족쇄가 되는 거예요. 네. 사견의 족쇄라고 하는 건 어떤가 하면은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탁 생기면은 이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서 그 중에 어떤 사건 같은 거 많이 있거든. 많이 있는 사건이 왜 생기느냐 이러면은 물건을 보고 이걸 정당하게 이렇게 처리를 착착착 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하지 않고 물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가 그걸 제지하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뭐 문제 안 생겨! 이러면 일을 처리하다가 빵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막 기록을 하고 제대로 이렇게 검사를 잘 맞고 이랬는데 검사도 안 먹고 막 됐다 그냥 해 가고 그냥 사인회가 하다가 나중에 팍 터져버리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사견의 족쇄에서 인과를 믿지 않는 것, 원인과 결과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뭐 일을 처리할 때 꼼꼼하게 이거 잘 처리 안 하고 검사를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알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마스크 잘 안 쓴다든지 뭐지 질병관리청에서 이 얘기 한테는 안 따르는 게 바로 그런 거지. 대표적인 예예요. 그 모임을 갖지 마라 하면서 막 유흥업소에 문을 잠가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받는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아는 사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견의 족쇄가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의심의 족쇄. 옆집 애가 내도 놀러 갔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 몽블랑 만년필이 없었다? 그럼 그 아이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의심의 눈초를 저 놈이 혹시 안 가져갔을까? 눈과 눈의 대상 둘이 딱 만나면 그 사이에 뭐가 의심의 족쇄가 생기는 걸 바로 그런 거예요. 의심이 생긴다. 의심이 막 족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놈이 혹시 안 가져갔을까? 이 물증은 없어. 눈을 한번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내도 그 애를 의심했는데 서랍을 열다 보니까 어느 날 몽블랑이 양 옆으로 딱 세워져가 안 보였던 거예요. 딱 찾아낸 그 의심이 딱 사라져. 그 다음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 계율에 대한 집착도 잘못된 계율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개금치금이라고 하는 건데, 계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의도,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이게 좀 계율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 성격 같은 거, 성격의 계율이 돼요. 그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사람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개 흉내를 10년 내고 저는 소 흉내를 10년 냈습니다. 저희들 죽으면 천상이 어디 태어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너는 개 흉내 내서는 개로 태어날 거고 너는 소 흉내 내는 소로 태어날 것이다. 그럼 여기에 10년 동안 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몸을 괴롭혀야만 정신이 자유롭다는 사고가 부처님 당시에 사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몸을 괴롭혀야만이 그니 몸이 뭔가 하면 정신을 흐리게 하니까 몸을 괴롭혀야 된다. 그래 정신이 자유롭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을 괴롭히고 정신이 자유로우면 천상이 태어난다. 천계에 태어난다. 이 사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개 흉내를 낸 거예요. 개 흉내 행위잖아요. 행위가 계율이 된 거야. 개 흉내. 그런 개금치, 계율이 범한, 계율, 안 좋은 계율이죠. 그런 걸, 그 많은, 하지 말아야 될 계율을 신봉하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눈과 눈의 대상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한 집착, 족쇄. 예. 이 의식은,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건, 안 그러면은 생을 의식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났을 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오용락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태어나고 싶어. 이러면 그게 이제 오용락에 대한 욕망이에요. 요게 이제 욕계의 욕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면 오용락이 없는 색계에 태어나고 싶다. 물질을 청정하죠. 그 오용락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고자 하는 것도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색계에는 천국이 18개나 돼요. 많죠. 그 중에 하나에 태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물질이 없는, 정신만 남아있는, 하늘 세계가 있어요. 그게 4개나 돼요. 거기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계율을 지켜도 나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도 눈과 눈의 대상에 의해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예요. 그 번뇌가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라 말할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질투의 족쇄라 하는 거죠. 착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은 막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가지고 꼴깝게 보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경쟁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옷을 잘 차려입거나 헤어스타일이 좋고 이러면 그에 대해 질투심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지위에 대해서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어떤 맞선 보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지. 그래 부모는 뭐 하노? 이러니까 서울 사람. 그래 부모는 뭘 하느냐? 저희 지방에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뭐 자가용은 있냐? 이러니까 농사 짓는데 그럼 트랙터는 있겠네. 트랙터는 있겠네. 이렇게 이제 그래 어째서 이제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렇저렇 조금 묻는 게 계속 자기는 서울에 살고 지방에 사는 며느리를 보게 되니까 이제 계속 낮춰본 거예요. 그런 이제 결혼하고도
심심하면 시어머니가 한 번씩 그래 트랙터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지. 자기는 그래도 논밭이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가만히 듣더니 그래? 그러지. 그러면 한번 초대를 하겠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는 지방에 한번 내려오시라고 탁 하고는 그냥 근사의 차를 하나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가서 모시러 가 탁 태워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착 보더니 남편이 벌써 알아. 차가 아니 저 차 한 대 3억이 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 그 얘기도 깜짝 웃어 기가 한번 팍 죽어버린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들판을 지나면서 이 들판 전체가 우리 전 땅이라고. 집에 도착에는 집에 근사히 지어진 집이 소개를 쭉 한. 여기 가끔 한 번씩 촬영하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 근데 그 시부모가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한다. 이제 이런 게 뭔가 하면 사람 사는 게 계속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건데, 질투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질투가 보통 많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질투, 뭐 이런 게 생기는. 질투, 인색의 족쇄라 하는 뭔가 막, 여기서 눈과 눈의 내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리가 일어나는 건데, 인색하다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안 주려고 하는, 인색하는 거. 뭐가 있으면 남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에, 음식에 내든 임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람 있어요. 팍팍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차 한 잔도 주기 싫어하는 사람, 인식한 것. 이거는 다 아시죠? 문명의 족쇄가 있어요. 이거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명의 족쇄는 잘 안 드러나요. 무지에 관계된 거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를 하더라도 무지가 있거든요. 무지가 있는데 그게 무지인 줄을 몰라요. 이야기하자면. 최고 학부를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칼 잡고 대의 잡고 소 잡은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 무지에 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바로 그냥 죽여가지고 요리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게 중에 이제 그런 거 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 문명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10가지 족쇄가 눈과 눈의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족쇄라고 하는 번뇌고, 이 번뇌가 우리를 올가맨다 해서 족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할과 특징을 통해서 있는 것을 깨뚫어 안다. 이런 걸 딱 깨뚫어 안다. 눈의 대상과 탁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가 딱 깨뚫어 하는 게 지혜다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가? 자, 일어나는 게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문의 영역에서, 눈의 문 가는 거는, 눈이라 하는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의 영역에 나타난 원하는 대상을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고 즐길 때 그에게 감각적 욕망의 족쇄가 일어난다. 요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욕망의 달콤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지금 마시잖아요. 마시면, 맛있어. 이러면은 감각적 욕망이 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마시고는 저기 커피숍에 가서 그거 주십시오. 그거만 찾는 거예요. 거기 뭔가 감각적 욕망이. 그 맛이 너무 좋으니까 그 집은 그거 잘해. 그럼 또 사람 끌고 가가지고 그거.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 안 그러면은 이 하투를 치는 사람들. 하투 치는 거 똑같아. 설계를 해요. 사기꾼들이. 그 이야기도 깜짝 놀라요. 한 사람 딱 집어가지고, 저 사람을 꼬셔가지고 친구가 돼. 친구 되는데 술 마시고, 우리 하투 한번 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방 내기 한번 해. 이러면서 돈 걸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 점점 이제 그 색이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빠져들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그 집 재산을 하나씩 하나씩 빼먹어요. 설계를 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 한 사람 호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완전하게 그 집이 갖고 있는 재산을 홀라당 다 빼앗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쇠고랑 차고 딱 들어갈 때 그 사람을 깨달아요. 당했다고. 그때 늦어. 얘기죠. 직접 그 자기 동생이 그래 당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 10년, 20년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라 일부러 접근해서 친구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거죠. 설계를 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감각 욕망의 족쇄락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일단은 이제 남편이 계속 그걸 계속하고 그걸 하고 이러면은 그걸 해야 돼요. 이혼을 우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박에 손을 대는 사람은 절대로 못 끊습니다. 그 이혼 왜 해야 되느냐? 자식이 있고 이러면 자식을 그걸 시키고 이러면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부터 해서 챙겨놔야 돼. 얘기하자. 그래 자식 교육시키고 이러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부인이 해야 될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댔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해. 그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도박은 끊기가 어려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 해놓고 이제 마음대로 하든지 뭐든지 딱 그냥 신경 꺼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 감각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거. 두 번째,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정오할 때 그에게 적이라고 하는 족쇄가 됩니다. 원하지 않는 놈. 그렇죠. 사람을 딱 보면 저 나쁜 놈 이러면서 그런 거죠. 세 번째, 나를 제외하고 다른 누가 이 대상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최고다 이게. 내 아니면 못해 이러면 그게 자만의 족쇄가 일어나는. 교만하고 좀 다른 거네. 교만이 일종인 줄 알았더니만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이건 자만이지. 네 번째, 이 현상을 항상 하고 견고하다고 움켜질 때 그게 사견의 족쇄가 일어납니다. 그냥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사땡견이라고 하는 그런 건 항상 하다. 인과라고 하는 건 매 순간 변하는 건데 견고하다고 딱 움켜지면 이거는 사견의 족쇄. 그 다음에 이 현상이 참으로 중생인가? 아니면 중생이 것인가? 중생인가? 아니면 중생이 것인가? 라고 의심할 때 거의 의심의 족쇄가 됩니다. 이건 뭐 중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의심은 굉장히 많지. 저놈이 내 물건 가져갔지 않을까? 저놈 좀 이상해. 이렇게 의심하는 건 다 거기에 다 속하는 거죠. 이게. 저는 사람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따라요. 그건 경험에서 출가하기 전에 면전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면전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거짓말인 줄 알죠, 내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죠. 뻔뻔스럽게. 그걸 알아는 거죠. 얘기하죠. 그 전에 굉장히 좋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 사기구나. 안 들은 거죠. 그 다음 출가하고 또 사기꾼이 한번 또 나타났어. 출가하고 나타났는데 그 절에 행자가 딱 걸려들었어. 나는 안 걸려들었는데 절에 딱 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부터 해요. 절 거기에 대웅전 앞에 오동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요 동네 살면서 요거 자기가 심었다고 이리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집은 어떠고 저쩌고 아니 뭐 내가 절에 간 지가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을 막 풀어. 그러고는 막 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또 묘가 잘 썼니 못 썼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내가 70년대 말에 그러니까 78년도인가 그때니까. 와, 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갑다 이러는 거.
그리고 자기는 뭐 병도 잘 고치고 막 이런 거 한 거야.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자가 자기 몸이 좀 아팠던가 봐. 그만 그 말 홀딱 넘어가지고 막 하다니만 그때 돈으로 한 30만 원 떴겠는가. 약을 자신나게 30만 원 주는 거야. 그것도 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게. 그건 알고 보니 사기꾼이야. 나는 그 사람이 사기꾼지를 몰랐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부터는 무슨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 용련사 있을 때도 한 분이 그런 분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터가 좋은 터가 나타났는데 그 스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님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말 딱 들을 때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왜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 막 갑시다 해가지고 그래 한 번에 이상한 거예요. 가자고.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악수를 푸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냥 그 터가 절터를 하면 너무 좋다고 막. 내가 뭐 지으면 좋다 하니까 스님들한테 많이 찾아다니는가 봐. 그래서 순천에 아시는 그사님 한번 오시라고. 아무리 좀 이상하다. 네, 그래가 갔어. 터 보러 갔는데 그 놈의 터가 명당도 아니고 그냥 물 흐르고 그 축대 몇 개 있는 숲이 우거져 있는 습하기 이럴 데 없고 자충이 우패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살아 그 땅을 이야기하잖아. 좋다고. 자기가 나를 언제 알은 나한테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썰을 풀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고개 흔들어.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자기 선수도 한번 찾아. 바로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 그래서 그걸 잘 안 믿어요. 보면. 하는 행동 딱 판단을 딱 하니.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의심이에요. 자, 이것은 변형하는 존재에서 쉽게 얻어질 것이다 라고 존재를 원할 때 그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가 일어난다. 욕기 쉽게 무섭게 대한 얘기. 미래 7번째 미래도 이러한 계율과 의식을 이 의식은 마음을 말한 의식이 아니네. 그죠? 맞네요. 계율과 의식을 받들어서 행할 수가 있기를 라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가 일어난다. 그냥 이런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조희경제인데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율이라 하는 것도, 해로운 게 있고, 이로운 게 있어요, 계율은. 시집을 갔더니만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의 법도는 이러한 것이야. 법도를 얘기하는 게 계율이거든.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법도에 현실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안 맞는 것도 굳이 고집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의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골치 아픈 거죠. 얘기하자면. 그 의식 중에서 이제 집안에 일어나는 계율과 의식은 제사 지내는 거 하는 거죠. 우리 집안의 제사는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 세속에는 집착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출가 수행자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수행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계흉내 낸다든지 소흉내 낸다 이런 거 관련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8번째, 참으로 이 현상을 다른 사람들을 얻지 못하기를 이렇게 시샘할 때 그게 질투의 족쇄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세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들은 이야기인데
청암사에 가면은, 청암사에 이렇게 뭐 다리가 건너가는 데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을 때 아주 그게 있었던가 봐. 얘기 들으니까. 한 작가가 와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는 바로 그걸 그냥 떼가지고 변형시켜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그 아주 좋고 이러면 누구나 찍으면 다 좋잖아. 그 사진을 딱 찍고 자기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을 내대니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일찍 오셨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금강송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를 찍기 위해서 다른 소나무를 잘라낸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됐죠. 그래, 사진 작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 남들은 못 찍게끔 자기만이 찍으려고 하는 그런, 그게 뭐, 질투심에서 오는 거죠. 그 질투라는 족색이죠, 이게. 안 되는 거죠. 9번째, 자신이 얻은 현상을 남에게 인식하기 굴 때, 자기가 뭘 얻었는데, 남에게 인식하기, 자기 나누지 않는데, 그렇게 인식의 족쇄가 일어난다. 그 눈과 형상 사이에서 일어난 현상들이죠. 10번, 이 모든 것과 함께 생긴 무지함을 통해서 무명의 족쇄가 일어난다. 근데 이 논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번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꿰뚫어 알 때 우리는 이제 족쇄에서 벗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꿰뚫어 알고 라는 것은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10가지 족쇄가 어떻게 일어난지 그 이유를 안다는 말입니다.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라는 것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10가지 족쇄가 어떤 이유에 인해 제거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거죠. 이 족쇄를 제거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어나고 형상, 이런 눈의 이 감각기관의 형상과 서로 인연에 대해서 족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상이죠, 현상. 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현상에 대한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라 하는 감각기관은 몸이잖아요. 몸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관찰해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면은 역시 몸이라 하는 현상도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물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런 족쇄가 안 일어나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미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지를 꿰뚫어는 제거된 번뇌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이 넓게 있어야 돼요. 지혜에 의해서 의식이 넓게 있으면 안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다는 것은 반대를 대체함에 의한 버림과 억압에 의한 버림을 통해 이미 버린 10가지 족쇄의 어떤 이유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는 말이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가? 사견, 의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질투, 인식이라는 이 5가지 족쇄는 에루도를 얻음에 의해서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 에루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에류가를 얘기하는, 에류가 앞에 에류도죠. 에류니까 수다원도에 해당하나? 그런가 보네. 감각적 욕망과 저기의 2가지 거친 족쇄는 일리도에 의해서, 이건 일리도는 한번 갔다 돌아오니까, 이거는 아나함이군, 아나함. 아나함도에서 없어요. 일레를 같으면 사다함인가? 사다함이 되겠네. 사다함도에 해당하겠네요. 도와 가가 달라요. 도는 아직 길 위에 있는 거, 과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니까. 그래 감각적 욕망과 저기 2가지 거친 족쇄는 일레도에 의해서 미시한 것은 불안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안도는 이제 안함이구나. 네. 일레도는 한번 갔다가 돌아오니까 수다원, 사다함이구나, 사다함. 사다함도가 일레도입니다.
애류도는 수암도고요. 불안도는 이제 안함도입니다. 예. 의해서 잔망과 존재에 대한 욕망과 무명의 세 가지 족쇄는 아라한도에 의해서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여기 딱 되는 애류도, 그 다음에 일레도, 불안도, 그 다음 아라한도,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류라 하는 거는 이제 그 탐진치의 번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 걸 얘기를 하죠. 일레도는 천상에 한번 갔다가 돌아와서 아랄이 되는 거고, 불안도는 안 돌아오는 거다. 천상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불안도예요. 아라한도는 그냥 바로 윤회에서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예. 자, 요런 거는 지금 이 10가지 족쇄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의 그것이 돼, 지표가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없었지? 보면, 내가 어떤 정도 경지 같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견, 의심, 계율과 의식, 집착, 질투, 안색, 이 5가지 족쇄는, 수다원도에 이르면 다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과 적이라 하는, 감각 욕망과 적이는, 일리도, 사담이죠. 사담도에 이르면 없어지는구나.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미시한 것은, 불안도니까, 안함도에 이르면 없어지는구나. 마지막에 이제 자만, 욕망, 자만과 무명, 욕망 이런 것은 전부 아라한도에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이거는 전부 다 기억해 두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어느 경기 같구나 알 수가 있어, 이게. 대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논하지 않고 깨달았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이게 애류과도 깨달음이 있거든요. 애류과가 뭡니까? 사다함과죠. 수다원과인데, 수다원과부터 깨달음인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일상생활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견이 없어져야 돼, 사견. 인과를 분명히 잘 아는 사견. 그다음 의심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계율과 의식이 아닌 형식, 이런 것에 집착이 없어져야 돼. 또 질투하는 게 없어져야 되고, 인식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은, 이게 애륙과, 수함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그런 게 남아있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걸 분명하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초유경전에서는 이런 건 분명하게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욕망이란 아주 적듯이 하는 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없다 이러면은, 이분은 사담도에 이르렀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귀를 꿰뚫어 안다, 소리를 꿰뚫어 안다는 등에 대해서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단순히 눈을 꿰뚫어 아는 것만이 아니다. 눈과 눈의 대상에서 일어나는 이 족쇄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귀와 귀의 대상, 소리죠. 관계 속에서 10가지 족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와 소리와 관계 속에서도 족쇄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꿰뚫어 안다, 소리를 꿰뚫어 안다는 등에 대해서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나아가서 여기서 감각장소의 설명은 청정도론의 감각장소의 해설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청정도론에서 자세히 설명, 그걸 봐라.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안의 감각장소를 파악함을 통해서 자신의 감각장소의 법들에 대해서 밖의 감각장소를 파악함을 통해서
남의 감각 장소인 법들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의 감각 장소인 법들에 대해서, 때로는 남의 감각 장소인 법들에 대해서 감각 장소의 법들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서로 인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걸 다 법이라는 거야. 눈과 눈의 대상이 인연에 대해서 10가지 족쇄가 나타난다면 10가지 족쇄가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말은 상호 의존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게 혹시 이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잘못하면 진리라는 말 이런 말로 쓰는데 그러면 이 흐트러져 버린다. 뜻이 잘 안 드러나요. 그냥 상호 의존관계에서 나타나는 건 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과 눈의 대상에서 중간에 나타나는 건 다 법이고 귀와 소리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는 인연들은 다 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 코와 코의 대상에서 만나면 일어나는 건 다 법이고 혀와 혀의 대상 음식물에서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도 다 법이고 다 그런 건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있잖아요. 현상을 관찰하며라는 것은 문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눈이 일어난다는 등의 물질의 감각, 장소는 물질의 무더기에서 그리고 정신의 감각 장소들 가운데서 만호의 감각 장소는 알른마름의 무더기에서 만호라고 하는 건 의근이라는 거죠. 의식이 일어나는 감각기관입니다. 법이라는 감각 장소는 나머지 무더기들, 수원, 상원, 행원에 대한 설명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 출세하는 법들은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는 앞서 설명한 방법 같다. 단지 여기서는 감각 장소를 파악하는 마음챙김, 샤띠죠. 샤띠가 괴로움의 진리이다. 이렇게 구문을 분석한 뒤 감각 장소를 파악하는 비후에게 이것은 아랑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나머지는 앞에 쓰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칠각지 되어 있어. 칠각지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예요. 그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오늘 얘기하는 요점이 뭐냐 이러면은 족쇄,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관 객관이 상대해서 그러니까 눈과 눈의 대상이 주관 객관이 주객이 딱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10가지 번뇌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합니다.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알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일어나고 사라지면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문? 네. 여기 족쇄 중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에서 이 계율은 수행자가 지켜야 하는 그런 계율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대개 보면은 앞에 내가 얘기했듯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상한 계율도 상당히 많았다. 불교 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불교 계율 말고 외도의 계율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상한 걸 많이 신봉을 하고 이상한 걸 막 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계율은 의도라든지 성격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던 행위 이런 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의식화 시키는 거죠.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불교 계율은 그런 건 없어요. 불교 계율은 만약에 이제 의식화되어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파라제 목차를 잃는 거. 보름보름마다 포살 짓는 거. 포살 짓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냥 다 모여가지고 한 분이 딱 앉아서 계율 낭송을 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낭송을 하고 자기가 딱 듣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러면 그냥 참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벌써 남방에서 어떻게 하면 다 모여가지고 서로 꿀 앉아가지고 존자님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이랬는데 참여합니다. 그래 잡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를 받아주고 제업을 없애버려요. 그러고 이제 포사를 시작하거든. 그냥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거창 의식을 집행해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이제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주석서다 보니까 부처님 여기서 나온 계율이라는 단어가 이제 불교의 계율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외도나 그럼요. 그런 것들을 어.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세속적인 뭐 희한한 것도 많거든.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거 절집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경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건 이제 수행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면은 뭐 개나 소 같은 흉내 내는 그런 것. 그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개금치금이라고 해가지고 딱 나와요. 그렇게 됐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요즘 얘기하면 너무 의식을 중요시하지 마라 이런 소리하고도 맞죠. 그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뭐 1mm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소리 숨 막히는 일이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대표적인 일을 얘기하자면 일본의 와비차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차 다도인데 그릇거리 몇 그릇에 뭐 이런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게 뭔가 집착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겠네 얘기야. 한국 다도에는 형식이 없어요. 원래 말하자면 좀 자유스럽게 하면 안 좋은 얘기지. 그래서 일본의 그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데 거기다 형식으로 사람을 묶어 놓으니까 그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화들짝 놀랄 것이다. 내가 보니 예를 들자 얘기하는 그런 거죠.